2500년 전 중국 대륙에 두 명의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춘추시대 말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의 길을 제시한 공자. 그리고 그로부터 200년 후 전국시대의 격동 속에서 인간의 선한 본성을 외친 맹자. 오늘 우리는 이 두 성인의 삶과 사상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영원한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원전 551년 노나라 곡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공구, 자는 중리, 후에 공자라 불리게 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숙량을, 어머니는 안징제였습니다. 공자가 태어날 당시 중국은 춘추시대였습니다.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각 제후국들이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대였죠. 어려서부터 나는 얘를 좋아했다. 놀이를 할 때도 제사 도구를 늘어놓고 예법에 따라 행했으니 아마도 타고난 성향이었을 것이다. 공자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그는 제사의식을 흉내내며 놀았습니다.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그는 후에 회상했습니다. 30세에 나는 서게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져 갔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예의와 도덕은 땅에 떨어졌다.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공자는 젊은 시절 다양한 관직을 거쳤습니다. 창고지기부터 시작해 목축업 관리까지 그는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뜻이 있었죠. 선생님,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학생은 너무 앞서 나가려 하고 어떤 학생은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자로야, 그래서 내가 인재시교를 말하는 것이다. 각자의 재능과 성격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앞서 나가는 자는 억제하고 뒤처진 자는 격려해야 한다. 선생님, 학문하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배우고 때에 맞춰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공자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 각자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교육을 했습니다. 3000명의 제자 중 72명의 현인을 길러낸 것도 이런 교육 철학 때문이었죠. 나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덕으로 정치를 하면 북극성처럼 제자리에 있으면서도 무별들이 둘러싸듯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따를 것이라 믿었다. 공자는 51세에 노나라의 대사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법으로 다스리기보다는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의 벽은 높았습니다. 선생님, 정치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자공아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내가 알겠구나.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55세에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 14년간의 긴 유랑길에 올랐습니다. 위나라, 송나라, 진나라, 그는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군주를 찾아 각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길이 막혔을 때 7일 동안 양식이 떨어져 굶주렸다. 하지만 나는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다. 제자들은 걱정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군자라면 어떤 공영에서도 자신의 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68세에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는 더 이상 정치적 야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육과 저술에 전념했습니다. 춘추를 편찬하고 시경과 서경을 정리했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난 지 100여 년 후 기원전 372년경 추나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맹가, 자는 자여. 후에 맹자라 불리게 될 이 아이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제자들에게서 배움을 받았습니다. 맹자가 살던 시대는 전국시대였습니다. 춘추시대보다 더욱 치열한 약육강식의 시대였죠. 가야, 이곳은 네가 공부할 곳이 아니구나. 어머니, 왜 또 이사를 해야 합니까?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해야 너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 교육을 위해 3번 이사를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묘지 근처에서 장터 근처로, 다시 학교 근처로 이사하며 맹자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죠.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이것이 내가 확신하는 바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오염된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4가지 마음이 있다. 첫째,
측은지심, 남의 고통을 보면 가슴 아파하는 마음 둘째, 수호지심,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셋째, 사양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넷째,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이 네 마음이 바로 의, 예, 지의 단서이다. 맹자의 성선설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인간이 본래 선하다면 교육과 수양을 통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죠. 선생은 천리길을 마다 않고 오셨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왕께서는 어찌 이익만을 말씀하십니까? 인과 의만 있을 뿐입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까라고 하면, 대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에 이익이 될까라고 하고, 백성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위험해집니다. 맹자는 이익보다 도덕을, 패도보다 왕도를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인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 백성이 가장 소중하고 국가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장 가볍다. 만약 임금이 백성을 위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그 임금을 버릴 것이다. 선생님,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가 다른데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교육이란 사람마다 타고난 선한 본성을 기르는 것이다. 마치 농부가 곡식을 기르듯이 때를 맞춰 물을 주고 거름을 주되 조급하게 당겨서는 안 된다. 맹자는 양기설을 주장했습니다. 선한 기운을 잘 기르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기로도 음탕하게 할 수 없고 빈천으로도 옮길 수 없으며 위무로도 굴복시킬 수 없다. 이것을 대장부라고 한다. 맹자는 말년의 고향으로 돌아가 제자들과 함께 저술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언행과 사상을 정리한 맹자 7편이 완성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나는 공자의 도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자부한다.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고 그것을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록 당대의 군주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 진리가 빛을 발할 것이다. 시공을 초월한 상상의 공간에서 공자와 맹자가 만났습니다. 자여야, 네가 내 도를 잘 계승해 주었구나, 선생님. 저는 다만 선생님의 인사상을 현실에 맞게 발전시켰을 뿐입니다. 네가 말하는 성선설, 참으로 아름다운 생각이다. 사람이 본래 선하다면 교육의 의미가 더욱 크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인재식교를 강조하신 것도 각자의 선한 본성을 일깨우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구나. 우리가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말이다. 그래서 더욱 교육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옳은 말이다. 궁축변, 변즉통, 통즉구라 했지 않는가.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 선생님, 우리의 가르침이 후세에도 계속 전해질까요? 진리는 영원하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시대를 초월한다. 우리의 가르침은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신이요. 그 수신이 모여서 제가가 되고 치국이 되고 평천하가 되는 것이겠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결론이구나. 공자와 맹자 두 성인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째,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두 분 모두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둘째, 인간에 대한 신뢰입니다. 공자의 인사상과 맹자의 성선설은 모두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셋째,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이상주의입니다. 비록 당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답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공자와 맹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안에 선한 본성을 믿고 그것을 기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공자와 맹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